Hello everyone, how are you? Pretty good, okay. 여러분들 이게 인사하는 게요. 쌤이 영상 수업이나 이렇게 시간 보니까 쌤도 사실 굉장히 뻘쭘해할 때도 있잖아요. 보니까 그럴 때 딱 티가 나죠. 근데 인사를 차라리 쭈삣쭈삣한 것보다 크게 하는 게 훨씬 덜 뻘쭘합니다. 그죠? 여러분들 그래서 놓치지 않고 열심히 인사하실 수 있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선생님이 특강 양식으로 공부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자기 수업을 이렇게 특강이라고 얘기한 것 자체가 좀 부담스럽고 창피하기도 하지만요. 선생님이 우리 실용용법 교재 중에서 그러니까 내가 어떤 단계에 듣고 있든 상관없이요. 여러분들 이 실용영문법 CDE라는 과제 중에서 교재가 새로 편찬되면서요. 134부터 141까지 굉장히 유용한 파트가 사실 그 교재 제끝 부분에 첨가가 되었어요. 여러분들 그 전에 있던 거 세컨드 에디션, 이게 서드 에디션 맞죠? 여러분들 그래서 세컨드 에디션까지는 여러분들 이 교재에 이 파트가 없었더랬습니다. 근데 이번에 서드 에디션이 나오면서 그랜마 뉴스 교재 자체가 근데 이게 새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혹시 우리 구닥다리 책, 그러니까 세컨드 에디션 옛날 책 가진 친구는 이게 없다. 사실 쌤 오늘 수업하는 거가요. 근데 그래서 친구 책을요 이렇게 빌리셔서 저거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복사가 9장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는 저기 여미가 카피 준비하시면서 수업 들으셔도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교재는 여러분들 134부터 141까지고요. 오늘 학습 목표는 쌤 이러합니다. 얼마니 쌤하고 문법 용어 많이 배웠잖아요. 발음해볼까요? 답시죠. verb. 동사죠. 여러분들 동사 뒤에 요거는 우리 뭐라 배웠습니까? 동사의 뜻을 덧붙이는 adverb라고 배웠어요. 바로 갖다 adverb. 그러면 여러분들 동사, 부사, 여러분들 그런데요. 우리 부사 중에서도 쌤 지금 칠판에 나열해놓은 거 한번 쭉 읽고 시작해 봅니다. 같이 한번 가보세요. in, out 시작. in, out, on, off, up, down, off, away, back. 9개의 부사를 이용해서 많은 수거 덩어리, toward verb를 만들어내는데 그런 이야기를 쌤 지금부터 블라블라 하겠습니다. 혼자 하십시오. 그러니까 본인이 하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모르셔서 의심이 들어서 못하는 학생도 많으시고요. 그 다음에 계속 하지 않고 미루는 파트이기 때문에 쌤이 2시간 특강으로 무조건 우리 교재에 있는 아주 진짜 최고로 멋진 예문들이거든요. 근데 그놈들을 공부하기로 한다. 그게 우리 학습 목표가 되겠어요. 타겟 잡으셨죠? 자, 그러면 쌤이 이거는 둘째 치고요. 우리 여기서부터 가보도록 합니다. 쌤이 짠 것처럼 4번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선생님이 문장 보는 눈 수업을 하다 보면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독해를 잘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직독직해를 하고 싶으면 빨리 뭐를 찾아야 됩니까? 주어를 찾으셔야 되고 문장에서 최초로 쓰고 있는 전치사의 동시 쓰고 있는 명사 대명사잖아요. 그래서 주어 찾고 나면 그 다음에 뭘 향해 달려줘야 됩니까? 동사를 향해 달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영어는 주어가 나오고 나서 동사가 탁 나오느냐? 꿈깨라 쌤은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주어가 나오고 나서 동사가 절대 한 방에 나오지 않고 항상 이 주어 즉 명사를 형용하는 많은 형용사들이 우리를 주어를 수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확 여러분들 첫 부시고 나서 빨리 동사를 찾아낼 수 있는 재주를 배우는 것이 바로 문장 보는 눈이라는 그 직독직해반인 거예요. 그죠? 근데 그렇다면 쌤이 그런 얘기를 덧붙이면서 왜 4번부터 읽어보고 싶으냐면요. 큰 소리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걸 슥 읽었는데 무슨 얘기인지 감이 탁 오면 좋겠죠? 같이 읽어보세요. Most 시작. Most of the space in the room was taken up by a large table. 이렇게 딱 읽었을 때 이렇게 무슨 말인지 감이 왔느냐고 쌤이 I'm gonna ask you guys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작업을 하시려면 여러분이 주어가 누굽니까? most 실용용법 2에서 배우잖아요. 그래서 얘가요 형용사도 되고 대부분이라는 명사가 됩니다. 주어가 나면 누굴 향해 달리기로 되어 있습니까? 그죠? 동사. 그런데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뭐예요? 전명구. 전치사 플러스 명사 수식어구죠. 관로.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전치사 플러스 명사 전명구 수식어구. 여러분들 그러니까 찌끄레기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주어가 누구예요? 동사 누굽니까? 그러면요. 여러분 동사의 줄거 보십시오라고 쌤이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오늘 우리 수업의 키포인트가 되겠어요. 주어가 나오면 쌤이 항상 문장 보는 할 때 동사의 동그라미를 치시오라고 얘기합니다. 자, 동사의 동그라미 쳐보세요. 뭐라고 하면 was 틀렸어요. 그럼요. 뭐예요? was take 틀렸어요. 그죠? 여러분들 동사의 동그라미 쳐보십시오. 쌤 뭐라고요? 여러분 읽어보세요. was 시작. was taken up. 정말 잘했죠? 근데 이까지가 다 동사 덩어리인 겁니다. 됐죠? 그게 오늘의 키포인트예요. 수업에. 그래서 was taken up 해서 확 끊고 그 다음 뭘 합니까? by a large table. 여러분들 그렇게 들어가셔야 돼요. 근데 우리 반이 이까지 쌤 설명 듣고 나서요.
니는 알고 나는 why don't know. 여러분들 그런 생각 하시죠? 그래서 선생님이 왜 이런지 지금부터 설명하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별로 안 어려운 거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딴 게 아니고 우리가 오늘 배우는 주제가 바로 이런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요. 우리가 이 오늘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으면 어떤 부작용이 생기냐면 여러분들 지 혼자 이러고 다니는 수가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들가 이렇게 아이고 이렇게 그러니까 어빠이 이렇게 얘기하는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죠? 이거 어빠이가 알고 뭡니까? 열 딱 끊어가 take up 딱 끊고 그 다음입니까? Buy a large table. 여러분들 이렇게 하셔야 된다. 여러분들 그게 우리 키포인트인데 여러분들 쌤 수업의 포인트가 지금 더 살살 나옵니다. 잘 보십시오. 여기 쌤 공간을 조금 빌리고 나서 우리 영어 공부하실 때 이런 거 기억나셔야 됩니다. 우리 기초용법 때 give는 쌤이 뭐라고 배웠습니까? 무엇을? 주다 동사죠. 여러분들 근데 쌤이요 give up을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 up이 나오면 항상 뜻은 몇 가지다? 두 가지. 첫 번째 뜻은 뭐예요? 위로 부사 중에서도 근데 이게 위로 주다 뜻이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쌤이 up이라는 부사가 위로라는 뜻도 있지만 위로라는 뜻이 안 될 때는 두 번째 뜻으로 무엇을 해봐야 된다고요? completely 그래서 완전이라는 부사 뜻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give는 주다지만 give up은 위로 주다 뜻이 아니고 완전히 줘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주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라고 쌤이요? 포기하다. 그래서 무엇을 포기하다는 뜻이고 우리 반에 혹시라도 내가 토플이나 토익이나 공무원 편입 쪽으로 공부하는 친구는 포기하다 할 때 동사 뭐가 나옵니까? 이런 단어 아셔야죠. 바로 abandon 아셔야 돼요. 아시죠?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회화에 쓰는 뭘 좋아합니까? give up 이렇게 써요. 아시죠? 여러분들 그러면 abandon은 give up 쓰고 나서 세 마리 포인트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들 무엇을 포기하다 할 때는 뜻이 뭐예요? 그러면 give입니까? give up입니까? give up. 그러면 이런 단어들이 있다. 영어는 포기하다 할 때 여러분들 abandon은 단어가 뭐예요? 하나죠. 동사가. 여러분들 그러지만 여러분들 give를 가지고 포기하다 뜻을 쓰려면 여러분들 give입니까? give up입니까? give up. 반드시 두 단어가 있어야지만이 그 뜻이 나온다라고 얘기하고 근데 이것이 그 멋진 이야기가 있어요. 문법 용어로 우리 기초용법도 배울 때 두 단어를 이용해서 하나의 동사를 만들어내야 된다. 우리 영어로 외워보세요. two words이죠. two word verb. 요까지가 기초용법입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 이걸요 다른 말로 선생님들이 다 뭐라 그래요? 동사 덩어리 그래서 수고라 그러기도 하고요. 여러분들 예를 뭐라 합니까? 이 동사는 덩어리가 있어야지 그 뜻이 나와요. 그래서 덩어리 구자 써서 구동사 혹은 뭐요? 동사구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유닛 9개가 거의 꿀입니다. 꿀. 여러분들 꿀이라는 얘기가 모든 영어에 토익 토플 회화할 때 반드시 아셔야 되는 거 9개를 정말 잘 모아놨어요. 선생님이 유닛들을 집요하게 공부를 한번 해보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 모인 겁니다. 이해가셨죠? 근데 생각해보면 되게 쉬운 것 같거든요. 근데 막상 연습 문제 풀거나 생각해내면 진짜 어려운 거 되게 많아요. 아시죠? 그 토익 시험은 항상 여기서도 많이 나옵니다. 선생님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포기하다 할 때 쌤이 give up이요? give up이죠. 그러면 여러분들 up이 튀어나오면 우리 반에 망가지면 항상 두 가지죠. 첫 번째는 위로, 그 다음에 뭐 합니까? 완전히 뜻으로 해보셔야 됩니다. 근데 참 신기한 거가 우리 반이 재밌는 게 있어요. 우리 반 take라는 동사는 뭐든지 내 쪽으로 이렇게 내가 취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죠? 여기 있는 걸 내가 가지면 뭐요? take인데요. 근데 여기 보니까 뭐요? take입니까? take up입니까? take up을 쌤 썼어요. 그래서 우리 반이 유추하실 수가 잘 없죠. 공부를 안 하니까. take도 알고 up도 알겠는데 take up이 뭐예요? 위로 취하는 거 아니에요. 뭐냐면 쌤이 예를 들어서 take up a hobby. 여러분들 취미를 취하다 이 말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럴 때 쌤이 요런 뜻을 덧붙이면서 쌤이 요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쌤이 자랑 한번 할까요? 우리 기초 복화에서 쌤이 배웠습니다. 그러면 쌤 지금 취미로 골프를 넣어봤습니다. 해보세요. take up 시작. take up golf. 우리 반이 양인들 만나잖아요. 그러면 백날 개들이 입에서 뭐 튀어나옵니까? 쌤이 쌤 골프는 안 합니다. 그러면 쌤이 골프를 한다 칩시다. 여러분들 그럼 물어보세요. 아이고 다시. 쌤 지금 한 거 다 외워주세요. 해보세요. When did you 시작? When did you take up golf? 여러분들 이 말을 많이 씁니다. 근데 우리는 실제로 뭐예요? 화가 나죠? take도 알고 up도 아는데 take up을 잘 모르겠죠? take up golf가 뭐냐면 취미 삼아 시작하다 뜻입니다. 그래서 start as a hobby의 뜻이 바로 take up이에요. 첫 번째 뜻입니다. 그래서 아주 어려워요. 알고 보면. 그죠? 그럼 보십시오. 첫 번째 뜻. 당신은 언제 골프를 취미로 시작하셨어요? 할 때 When did you start golf as a hobby? 그렇게 묻는 사람도 있다. 기초복화에서 배웠어요. 근데 그거 말고 실제로 원어민들의 회화필은 다 이겁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덜 외웠기 때문에 뭐를 못합니까요?
토익 시험에 파트 2가 어려운 거예요. 그죠? 근데 그래서 생각보다도 토익 시험 칠 때 파트 2에서 즉 오늘 하는 것은 어디에도 많이 나온다고요? 구어체 회화 시험에 진짜 많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겁니까? 독해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면 쌤한테 골프는 언제 시작했어요? 물어보세요. When did you, 취미로 When did you 시작? When did you take a golf? I took it up. 오늘 여기서 쌤이 멋진 얘기가 나왔습니다. 나는 그것을 취했다. 오늘 같이 해보세요. take 과거형 시작. I took it up. 이때 딱 포인트 잡으시면서 쌤 보십시오. 선생님, 여러분들 인마가 동사고 인마가 쌤 뭐요? 부사죠. 완전히 취하는 거니까 취미로 완전히 여러분들 시작했다는 얘기고요. 그럴 때 명사가 올 때는 쌤이 항상 어떻게 써야 됩니까? 동사와 부사 사이에 들어가도 되고 뒤에 들어가도 상관이 없지만 이 명사를 뭘로 받았을 때 대명사 받았을 때 시험 문제 항상 나오죠. 순서가 쌤이 항상 뭐가 나와야 된다? 동사, 대명사, 부사. 여러분들 그래서 give up 이십니까? give it up입니까? give it up. 나 좀 깨워줘 할 때 wake up입니까? wake me up입니까? wake me up. 그러면 취미로 취했다 할 때 take up 이십니까? took it up입니까? took it up. 아시죠? 있습니까? take it up.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거 조심하시고. 그러면 제가요 3년 되십니다 할 때 3년 전에 해보세요. 3 years 시작. 3 years ago. 그래서 쌤이 지금 워밍업 하고 있습니다. 전초전을 좀 많이 깔고 있어요. 맞죠? 그래서 take up의 첫 번째 뜻이 뭐라고요? 취미로 시작하다 뜻입니다. 아시죠? 그러면 요걸 외우셨으면 이 책에 다 있어요. 근데 쌤이 지금 이제 책을 보기 전에 워밍업을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 그래서 기초복화 공부 쌤이 하시라는 얘기도 많이 드렸습니다. 두 번째 오른 쌤하고 포인트 잡으실 거가 이거요. 청년 실업률이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그 국가의 44%다. 망했습니다. 그런 국가는 벌써 아시죠? 그래서요. 아니면 65세 이상의 노령 인구가 그 국가의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뭐 27%를 차지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금방 쌤 입에서 뭐가 자꾸 나옵니까? 차지하다 뜻이 나오기 시작했죠. 여러분들 차지하다는 얘기 자체가 뭐냐면요. 그만큼 그쪽 부분을 여러분들 차지하는 것은 내가 취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take up의 두 번째 뜻으로서 무슨 뜻이 있다? 차지하다 뜻이 있는데 쌤말 포인트는 올바니 차지하다는 뜻은 뭐예요? 올바니 take입니까? 아니면은 take up입니까요? take up이에요. 그러면 올바니요 내가 여기다가 뭘 하나 집어넣고 싶은 거가 영어는 동사에다가 부사를 넣어야지만이 그 뜻이 두 단어가 있어야지만이 제 뜻이 완성되는 것을 뭐라 그런다고요? 다시 해보세요. two word 시죠. two word verbs라고 그래요. 그죠? 이어 동사 즉 수고라 그러는데 왜 공부하여야 하냐 하면 마치 뭐처럼 외워야 됩니까요? 한 단어처럼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들 마치 한 단어처럼 암기가 돼야 되는 거 너무 당연하고 또 여러분들 또 뭐 때문에 공부하셔야 됩니까요? 쌤 지금처럼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얼마요? 발음 한번 해볼까요? 답시다. passive. 그렇죠. 수동태 만들 때 정말 여러분들 조심해야 되는 것이 지금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수동태 만들 때 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란 잡으십시오. 쌤이요. 선생님 저는 포기했습니다. 해보세요. I gave up 시작. I gave up. 그 책을 해보세요. I gave up 시작. I gave up the book. 여러분들 이렇게 쌤 썼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그러면 요거 말고 쌤이 한 개 더 챙겨드리고 싶은 것이 carry out이란 것이 있어요. 오란 이것도 토익 시험 대박이죠. carry out이 뭐예요? 뭐뭇을 실시하다. 정말 잘죠. 선생님 제가요 그 계획을 실시합니다. 해보세요. I carry out 시작. I carry out the plan. 여러분들 때 무엇을 실시하다 할 땐 carry입니까? carry out입니까? carry out. 여러분들 실시하는 건 내가 그걸 가져가는 것이지만 밖으로 뜻이 아니고 완전히 내가 이제 한번 써먹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실시하다 할 때 이 뜻이 나오는 것까지는 좋다. 그죠? 여러분들 근데 문제는요. 쌤이 입 밖에서 이제부터 뭐가 나오냐면 얘가 뜻이 무엇을 실시하다 그럴 때 여러분들 carry 써야 되는 carry입니까? carry out입니까? carry out이 반드시 와야 된다. 그러면 포인트 잡을 때 쌤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계획을 실시하고 계획은 실시합니까? 실시되어집니까? 실시되어지죠. 즉 얘가 목적어니까 목적어를 주어 자리로 빼는 걸 뭐라고 배웠습니까? 쌤하고 수동태, 기초용법 B, 실용용법 D 이렇습니다. 그러면 계획은 이렇게 썼어요. 일반 주어가 결정되면 동사의 몇 일치? 3일치. 그런데 계획은 실시합니까? 실시되어집니까? 실시되어지니까 비동사 플러스 PP예요. 그래서 be carried 이렇게 썼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반요 주어 쓰고 나서 일단 태일치를 시키고 나면 그 다음에 무슨 일치? 시제. 여러분들 요마 시제가 무슨 시제입니까요? 그렇죠. 현재죠. 그러니까 여기 비동사의 MR이s인데 여러분들이 첫 번째 태, 그 다음에 쌤 뭐라고 쌤이요? 시제 보세요. 배운 거 다 나오죠. 그 다음에 쌤이 뭐와 뭐의 일치를 조심해야 된다? 수와 인칭의 일치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더 플랜 3인칭 단수니까 뭡니까요?
is죠. 그럼 같이 가보세요. The plan 시작. The plan is carried. 틀렸죠, 그죠? 이때 대박이 바로 이거죠. 왜냐하면 이 수거 시험을 공부할 때, 즉 투워드 벌브를 공부해야 될 때 마치 한 단어처럼 주어 딱 깨놔도 이걸 한 단어처럼 묶어가야 되는 이유가 수동태 때문이에요. 사실은 왜요? 수동태 변신이라는 것은 목적어를 주어로 빼고 동사를 뭘로 바꿔야 된다? 비동사 플러스 PP. 여러분들 근데 얘가 목적어를 주어로 빼고 비동사 플러스 PP로 갔을 때 be carried까지 쓰면 틀린다는 얘기죠. 왜요? 실시하다 동사가 carry out이니까 실시되어질 때 be carried입니까? be carried out입니까? be carried out 이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누구에서? by me. 여러분들 그래서 이거 이제 끊을게 할 때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여러분들 이걸 하시려면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시는 게 아니고 그러면 여러분요 이거 끊을 때 또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읽어보세요. The plan 시작. The plan is carried out. 나에 의해서 by me, by the government. 정부에 의하여. 아시죠? 그래서요. by the federal government. 여러분들 연방 정부에 의하여. 여러분들 그렇게 나오는 것이 우리 문장 보는 첫 번째 문장입니다. 사실은. 그러면 쌤 지금 하는 말 두 번째 특징이 뭐를 해야 된다고요? 수동태 변신할 때 항상 뭐까지 가야 됩니까? 부사까지 여러분들이가 다 변신시켜야 된다. 다 따라감. 뭐 이렇게 쌤 한국말 쓰는 좀 유치한 거 죄송합니다. 어쨌든 간에 그죠? 근데 조심하셔야 된다고요. 되죠? 그래서 야를 외울 때 여러분들 뭐뭐 실시하다 할 때 한 단어처럼 외워놓으셔서 자동동 여러분들이 끊을게 할 때 자연스럽게 갈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요 다시 한번 끊어보세요. out을 누구랑 한 집식구를 읽으셔야 됩니까? carried입니까? 아니면 carried랑 한 집식구입니까? by랑 한 집식구입니까? 당연히 carried out. 아시죠? 여러분들 이렇게요. 딱 끊을 수 있도록. 근데 쌤하고 하면 쉽거든요. 여러분들 근데 이거 생각보다 장문 독해반이나 리스닝 반이나 토익 스피킹 반에 쌤이 보내놓으면 엉뚱한데 끊는 친구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 점수 다 여러분들 감점돼요. 아시죠? 근데 조심하시고 그다음 우리가 뭐뭇을 실시하다 그럴 때 여러분들 쌤 한번 볼까요? 우리 carry out하고 같은 말로 뭐가 있습니까? I로 시작한 단어 뭐? 잘했습니다. 혹시요 이 단어 모르는 친구는 반성하세요. 바로 implement. 대박 나죠? 여러분들 이런 아셔야 되죠. 그러면 이 말을 이용해서라는 수동태 만들어보세요. The plan is 시작. The plan is implemented. 그 다음에 나에 의해서 by me. 이때는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호환성을 챙겨놓으시고 그러면 지금부터는 우리 반이 이제 힘을 내셔서 쌤이 4번을 꼼꼼하게 했으니까는 여러분들 나머지 3개 보고 나서요 책을 쫙쫙쫙 반하는 겁니다. 스피드 내실 수 있겠죠? You ready? 그죠? 여러분들 준비됐죠? 그냥 4번 그러면 한번 끊을기 제대로 해보십시오. 이럴 때 이 방의 여러분들 공간의 대부분은 차지되어집니다. 누구에 의해서요? by a large table. 큰 테이블에 의해서. 알고 보니까 금마가 차지하는 공간이 정말 많다는 얘기죠? 오늘 같이 가보면요. Most of the space이죠? Most of the space in the room was taken up by a large table. 그렇게 끊을기시는 거예요. 아시죠? 잘하셨고 그 다음 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be taken up이 차지되어지다. 여러분들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여러분요 3번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오늘 읽어볼까요? The bridge 시작. The bridge was blown up during the war. 좀 하시는데요? 이제 좀 보니까 알겠죠? 여러분들 보니까 여러분들 다리라는 것은 우리가 이때 대박이 blow 동사가 원래 뭐라고요? 첫 번째 뜻은 코 풀다 할 때 바람을 일으키다 동사 많이 씁니다. 일단 3단변 나가볼까요? blow 시작. blown 잘했죠? 여러분들 그런데요. 그러면 blow에다가 up이 들어갔어요. 여러분들 이러면서 쌤이 이제 뭔가 메커니즘을 좀 정리할 게 생겼습니다. 뭐냐면 이제 잘 보십시오. 쌤이 비법 아닌 비법이라고 이것도 기초 영문법 때도 많이 하는데 쌤 보세요. 그러면 부사 중에서 쌤이 여기다가 어디에다 동그라미 쳤습니까 지금요? out. 또 여기 부사 중에서 어디다 동그라미 칩니까 쌤이요? up. 그 다음에 또 부사 중에서 어디입니까? down에 동그라미 쳤죠. 그러면 쌤이 썼는 부사 3개가 뭐예요 지금요? up, 그 다음요 down, 그 다음 뭡니까? out. 여러분들 얘가 원래 뜻은 뭡니까? 위로 up이죠, 그죠? down은 뭐야? 아래로, out은 뭐야? 밖으로. 그래서 위로 아래로 밖으로 뜻이 있는데 위로 아래로 밖으로라고 얘기했을 때 말이 안 될 때도 되게 많아요. 얘들 3개는 아시죠? 그러면 우리 반님 그래서 안 될 때는 쌤이 무슨 뜻으로 해보는 게 중요하다고 금방 말씀드렸습니까? 그죠? complete의 뜻이 있다. 완전히 그 동사를 완결하는 의미가 있다는 걸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근데 선생님 내가 왜 이런 걸 해놔야 됩니까? 원어민은 이런 거 진짜 많이 써요. 쌤 뭐가요? 우리 쌤은 김밥을 한 줄 시켰어요. 둘 다 배고픈데 한 줄밖에 돈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야 네가 맞아 무라 할 때 우리 보통 뭡니까? finish 이렇게 얘기하죠. 양이는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뭐라 합니까? 완전히 네가 끝내뿌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마지막 한 개 남았어요. 한 동아리. 그러면 finish입니까? finish up입니까?
finish up 이렇게 완전히 종결하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개념이 바로 원어민들이 좋아하는 거죠. 여러분 잘 봐요. fix가 뭐예요? 그러면요 수리하다 뜻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완전히 더 좋게 여러분들 수리하다 할 때 참 우리가 안 쓰는 용어 씁니다. 원어민들은 fix 씁니까? fix 없습니까? fix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거가 은근히 스트레스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가 이제 회화 버전이 있고 없고 원어민 삘이 있고 없고의 차이점인데 여러분들 이런 거를 이제 몇 개만 아셔도 성숙된 영어를 쓰실 수가 있다 이거예요. 아시죠? 하시고 그러면 우리가 블로우가 세며 바람이 휙 부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블로우업이니까 뭐라고 세며 완전히 여러분들 바람이 불어서 강타해버리고 뿌리가 뽑혀버린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다리가 was blown up. 여러분들 뭐 했다? 여러분들 전쟁 동안에 여러분들 이럴 때 금방 바람이 부는 것도 셈이 블로고요. 여러분들 무슨 뜻도 있습니까? 블로우요? 폭발시키다 뜻도 있습니다. 쾅 터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블로우업이 여러분들 바람을 불러일으켜서 강타다 뜻도 되고 여러분들 블로우업은 무슨 뜻이다고요? 그죠? 바람을 갖다 보세요. explode.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들 be exploded 뜻도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살살 이제 뭐가 느낌이 오기 시작했죠. 여러분들 쌤이 금방 기본 개념 잡을 때는 어때요? 그냥 뭐 하면 되는갑다 싶은데요. 여러분들 교재 보면 볼수록 우리만 안 되는 것 좀 이제 생기기 시작할 겁니다. 그죠? 그러면 그러니까 다리가 폭파되어졌다 해보세요. The bridge was 시작. The bridge was blown up. 전쟁 동안에 during 시작. During the war. 잘 하셨죠? 끊을 기억이 정말 잘하신 겁니다. 그래서 two word 를 외우시고 그리고 이런 자세가 필요하죠. 수업 시간에 싹 다 외워버려야겠다 이런 자세가 되게 필요합니다. 아시죠? 집에 와서 따라 복습하시고 별로 안 그렇게 됩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수업 시간 다 외우세요. 그 다음에 2번 읽어볼까요? investigation 시작. investigation into an accident. 주어가 누구냐면요? investigation. 여러분들 전명것도 가르치시고 그 사고에 대한 여러분들 조사가 그 다음 읽어볼까요? will be 시작. will be carried out. 이제 이거는 좀 했다고 쉬운 거 아시죠? as soon as possible. 될 수 있으면 빨리 뭐 되어진다? 실시되어질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거 보고 느낀 것이 여러분들 실시되어지다 carried out을 한 단어로 우리만 뭘 한다고 하세요? implemented. 그죠? 발음 갖다 보세요. implemented. 그죠? 미가에서 implemented 우리가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 여러분들 1번 한번 해보고 오늘 교재를 점프하도록 합니다. 여러분 해보세요. Some older houses 시작. Some older houses were torn down. 그죠? 우리는요 거기까지 됩니까? 그러면 쌤이 또 우리는 잔소리 하나 하고 갈까요? 여러분 쌤 보십시오. 우리는요 얘가요 Tears in heaven 여러분들 이런 거 많이 아시대요. tear이 눈물입니다. 그런데 우린 지금 오늘 동사 얘기하고 있습니다. 수거니까. 근데 동사를 읽으실 때는 tear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tear. 여러분요 아시죠? 곰 읽어보세요. 곰 어떻게 했습니까? bear. 옷 입다 해보세요. 뭐요? wear. 그죠? 여러분들 아시죠? 그러면 T 넣어보세요. 뭐라고 하세요? tear. 그죠? 여러분들 상담해 보세요. tear 시작. tear, tore, torn. 아하. 그래서 기초용법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쌤이 기초용법 할 때 이 설명을 많이 했거든요. tear, tore, torn 이렇게. 여러분들 그러면요. 여러분들 우리가 tear 동사가 여러분들 눈물이 아니고 동사로서 뭐예요? 뭐뭇을 찢다 뜻입니다. 아시죠? 그래서 찢겨진 내 가슴 할 때 torn heart 나온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요. 쌤 보세요. 선생님 제가 골치 아프게 이런 거를 해야 됩니까? 내지는 이거는 혼자 하면 쌤이 혼자서 안 될 것 같아서 특강으로 공부하자 그랬던 거예요. 근데 그럼 보세요. Some older houses 여러분들 오래된 집들이 뭐 되어졌다? torn입니까? torn down입니까? torn down. 역시 뭐예요? 그러면요. 여러분들 허물어졌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뭐 하기 위해서 to make room. 우리랑 고개 번쩍 드시고 이때 룸 앞에 우리 실용용법 ES 배웁니다. 룸 앞에 관사가 있다 없다? 없죠. 룸은 헤아릴 수 있어요. 헤아릴 수 있는 명사인데 관사가 없을 때는 이거는 uncountable로 변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얘가 방입니까? 공간입니까? 공간. 하지 알죠? 룸이 공간입니다. 그럼 보세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뭐에 대한 공간입니까? 해당 전치사 for가 나오고 the new shopping mall. 새로운 쇼핑몰을 만들기 위한 여러분들이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오래된 집은 뭐 돼야 되다? 여러분들 허물어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tear down은 뭐예요? 여러분 뭐뭇을 허물다인데 여러분 살살 모르는 게 나오기 시작했죠. 근데 그러면 허물어졌고 부서졌을 때 뭐습니까? 그러면요. torn입니까? torn down입니까? torn down. 여러분들 그거 좀 챙겨놓으시고 그러면 1, 2, 3, 4에서 느낀 것이 뭐라고요? 여러분들 이 투월드 법의 매력은 쌤이 뭐라고 지금 말씀드립니까요? 체력을 다해서 일단 한 단어처럼 암기하는 게 1바 공부하는 공식이 그 다음 2바는 뭐가 되었을 때? 수동태가 되었을 때 여러분들 다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걸 조심하셔야지 끊을기도 되고 의미에 여러분들 혼선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100% 뭐로 이루어지는 수업입니까?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수업이라는 얘기예요. 외워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쌤 말은 아시겠죠?
쌤도 어릴 때 다 외웠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 반 열심히 외우도록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반 교재를 이제 어디 보시냐면 여러분들 쌤 시킨 거 한번 보도록 합니다. 139 여러분들 민가 한번 볼까요? 선생님 지금 저 여미가 썼는 거 보니까 되게 많거든요. 염더미가 되게 많은 것 중에서 자, 염더미가 139, 염더미가 여기서부터 쌤이 보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반 139 보세요. 우리 반이 지금부터는 선생님 사운드 들으시면서요. 여러분들 형펜 딱 준비하시고 근데 자꾸 쓰시면서 우리 따라오실 수 있도록 하시고요. 자, 봅시다. 원래 근본적으로 up은 무슨 뜻이라고 쌤이요? 위로, 다운은 뭐라고요? 아래로, 앉으면 쌤은 뭘로 해보라고 쌤이요? 완전히로 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쌤하고 여러분들 일단은요 무엇을 들어올리다 여러분들 풋업인지 아실 거예요. 뭘 내려두면 그럼 뭐냐면요 여러분들 미가 take it down이로 여러분들 미가 내려두다 뜻이 되는데 이것도 중요하지만 일어서면 뭐냐면요 stand up이죠. 그 말고 올반이 앉으면요 바로 그러니까 sit down. 근데 우리 반요 솔직히 말해서 쌤이 몸을 이렇게 구부렸어요. 신발끈이 풀려가지고 신발끈을 매기 위해서 몸을 구부리다. 어디에 많이 나옵니까? 토익 리스닝 시험에 왜 다음 그림을 잘 묘사한 것을 고르셔야 할 때 웬 남자가 신발끈의 끼를 묶으려고 이렇게 구부려가 있는 모양을 얘기할 때요. 우리 반이 몸을 구부리다 할 때 양심 선언을 해보세요. 본인이 bend down을 떠올릴 수 있는지 없는지. 맞죠? 그래서 공부하려고 그러면 끝이 없다고 제가 말씀드린 게 바로 그겁니다. 그럼 보세요. 몸을 구부리다. 발음을 가다면서 bend down. 밴드의 3단배나 샌드랑 똑같습니다. 밴드 시작. 밴드, 벤트, 벤트, 샌드, 센트, 센트. 돈 빌리다 똑같아요. 랜드 시작. 랜드, 렌트, 렌트. 불규칙식의 규칙이 있다. 그럼 보십시오. 저는 몸을 구부렸습니다. 보세요. I bend down 시작. I bend down. 여러분들 저기 여기가 신발을 묶기 위해서 to tie 시작. To tie my shoes. 여러분 감딱 오죠? 그러나 여러분들 lie down은 뭐라고 세며 눕답니다. 그죠? 여러분들 그래서 땅바닥에 우리 늘 눕다 그럴 때 lie입니까? lie down입니까? lie down. 여러분들 다 외우셔야 되죠. 그다음 여러분요 turn up은 뭐예요? 여러분들 TV의 소리를 키우는 것이죠. 야 소리 좀 줄여라. 해보세요. 그럼 뭐예요? turn down이죠. 여러분들 그러면 the oven is too hot. 여러분들 근데 이때 소리를 줄이라라고 쌤이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소리를 키고 줄일 때도 쓰고요. 여러분들 뭐라고요? 그래서 오븐이 너무 뜨거우니까 뭐라 합니까요? 야 turn it down to에서 325도로 좀 줄이셔야 할 때 여러분들 뭔가 에어컨이라든지 양을 줄일 때 다 turn down 쓸 수 있고 수도꼭지 물 같은 것도 다 turn down 쓴다. 됐죠? 그 다음 넘어갑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B번 읽으십시오. 어떻게 읽어야 돼요? tear down이라 그러면 혼난다. 여러분 금방 우리요 이거 동사입니다. tear입니까? tear입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이런 거 이제 딱 읽혀보면 그 친구가 중1이 때 얼만큼 영어 공부했는지가 드러나는 것이에요. 기초용법 맞죠? 근데 tear이란 것은 아니죠. 동사니까 tear 할 거예요. tear 할 거예요. tear 이제 알겠죠? 다시 tear 시작. tear down 허물다. cut down은 뭐예요? 여러분들 줄이는 거 아닙니까? 자 갑니다. 줄이다 뜻도 있고요. 여러분들 벌목하다 나무를 베다 뜻도 있는데 선생님 양심 선언을 해보세요. 이거 하나 둘 셋 다 해야 됩니까? 그러면요 진짜 다 해야 됩니다. 깎아줄 수가 없다. 애누리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쌤이 불러드릴 테니까는 빨리빨리 여러분들 적으시면서 따라오세요. 왜냐면 혼자 보려고 그러면 잘 못 뽑지다 보니까 뜻을 잘 모르셔서 갑니다. 여러분들 some old houses were torn down. 이 문장 반갑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금방 쌤이 몬테크로 그 칠판에 써 적은 문장들이 다 책에 있는 거예요. 형광펜 준비하시고 죽으시면서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some 시작. Some old houses were torn down. 그 다음요 공간을 만들기 위하여 to make room. 여러분들 알죠? 여러분들 새로운 쇼핑센터에 해당되는 해보세요. For the 시작. For the new shopping mall. 잘 알죠? 그러면 우리 반이 뭐든지 공부하실 때 재밌는 거가 여러분들 tear down은 뭐예요? 몸을 허물다. 그 다음에 나무를 자르고 벌목할 때도 뭐라고 합니까? cut down. 그래서 나무 자르지 마세요. 해보세요. Don't cut down. 시작. Don't cut down a tree. 그 다음에 blow something down이 쌤 뭐라 그랬습니까? 금방요. blow down 여기서 뭐뭇을 강타다 뜻으로 쓰는 거예요. 염대에서 아까 blow up 폭발시키다 뜻으로 쌤이 응용될 수도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burn down에 쌤 별 줬습니다. 그러면요 정말 많이 나오죠. 독해 시험에도. 그러면 예를 들어서 be destroyed by fire. 불에 의해서 화재로 해요. 파괴되어지다 할 때 burn down인데 쌤 할 말 있어요? 왜 다운을 이렇게 많이 써요? 이게 다 뭐라 합니까? 완전히 여러분들 망가져서 무너지는 모양새입니까? 이것이죠. 그래서 complete의 뜻을 챙겨 놓으시면서 they were able to put out the fire. put out 동그라미 별 줄까요? 다시 put out the fire. 우리 반요 마음속으로 불 끄다 그러면 뭐가 떠오르세요?
정말 뭐가 잘 안 떨어져. 풋아웃 아닙니까? 담배 불 끄고 불 끌 때 풋아웃밖에 쓰지 않아요. 이런 게 우리 오늘 배우는 주제라고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들은 뭐 할 수가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불을 끌 수가 있었습니다. Before 뭐 하기 전에 the house burned down. 여러분들 집이 완전히 불타기 전에 불을 끌 수가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그래서 집을 건질 수가 있었다는 얘기를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쌤이 요런 거 모르면 파트 7이고 뭐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시죠? 근데 알아놓도록 합니다. 쌤이 요런데 이게 교재 보면서 쭉 수업을 할 때는요 좀 잡으롭고 이런 거들 이해가 가지만 혼자 하면 절대 못하는 파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 2시간 마음 잡고 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 다음 거 여러분들 보실까요? 다운의 뜻에 보니까 여러분들 뭐든지 줄여나갈 때 다운을 많이 씁니다. 쌤이 속도를 진짜 많이 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You are driving too fast. 천천히 좀 가라 해보세요. Slow 시작. Slow down. 오늘 양심 선언이라는 게 이거 말고는 다른 말은 없습니다. 영어에서 좀 천천히 운전하세요 해보세요. Slow 시작. Slow down. 그다음 오늘 쌤이 흥분했어요. 진정하세요. Calm 시작. Calm down. There's no point in getting mad. 오늘 이땐 getting mad가 미치는 게 아니고 화내답니다. 아시죠? Get mad는 화내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 There's no point in ing. 우리 책에 있는 수거시험입니다. 그죠? 뭐 해도 소용없어요. 그죠? 근데 그러면 화내도 소용없는데 해보세요. There's no point. 시작. There's no point in getting mad. 정말 좋고. 그 다음. 쌤이요. 여러분들 cut down은 뭐예요? 우리 반 보통 보면 여러분들 3번에 쌤 별조 넣는 이유가 뭐라 합니까? 우리 반도 이런 거 정말 많이 쓰죠. 담배도 줄이려 그러시고 커피도 줄이시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양을 줄일 때 항상 뭐입니까? cut down. 그 다음에 초점의 전치사 뭐가 와야 됩니까? on. 그러면 쌤한테 영작해 보세요. 쌤이 위가 안 좋아요. 그러면 뭐라 합니까? 다들 커피 줄이라 그러거든요. 의사가요. 가면 그러면 보세요. 커피 줄이세요. 싹 끊지는 못해도 줄이십시오. 그러죠. 해보세요. cut down 시작. cut down on coffee. 초점 전사 on. 그렇습니까? 커피를 초점 맞춰서 혹은 내용물의 전사 on 그러셔도 됩니다. 근데 우리가 좀 줄이셔야 됩니다. 시험 문제 많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회화방 가셔서 이렇게 해보세요. 내가 커피를 줄이려고 애먹고 있다. 여러분들 노력하고 있다. I'm trying to 시작. I'm trying to cut down on coffee. I drink too much of it. 너무 많이 마시죠. 그 다음 넘어갑니다. 우리 쌤이 down 중에서요. 하나, 둘, 셋. 여러분들 우리가 네, 5개입니까? 우리 반 모르는 거 있나 보세요. 우리 반이 기계가 고장났습니다. 이럴 때 breakdown은 많이 있었던 거죠. 그죠? 차가 퍼졌다 보세요. The car 시작. The car broke down. 우리는 많이 아는데 우리 반 쌤이 요 breakdown에서 정말 중요한 거가 이겁니다. discussion 동그라미 치고 토크 동그라미 치고 우리가 평화회담 같은 거 어때요? 잘 나가다가 고장나는 경우 있죠. 그래서 회담 같은 것이 뭐되다? 결렬되다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토익 파트 5 시험 문제도 많이 나오거든요. 이런 거 학생들 거의 다 틀립니다. 왜냐면 우리가 워낙 구어체적으로 노출이 덜 돼 있어서 그래. 아시죠? 그러면 결렬되다. 선생님 한국말 그 라이팅이 좀 어글리한 건 죄송하고요. 갑니다. 이때 톡스가 회담이죠. 보세요. 두 그룹 사이의 회담이 가볼까요? 톡스 시작. 톡스 between the two groups. 여러분들 결렬되었다. broke 시작. broke down. without가 뭐하지 않은 채죠. 목적어가 여러분들 ing 되지 않은 채로 문제가 being reached. 그럼 솔루션이죠. 문제가 being reached. 해결되어지지 않은 채로 여러분들 결렬되어져 버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멋진 문장은 형편 줄고 놓으시고 대박으로 노트 적으셔서 외워야 됩니다. 아시죠? 그리고 우리 반에요. 토익이든 토플이든 간에 리스닝 공부가 어떻게 하냐고 나한테 많이 물으시던데 이런 문장을 어떻게 하면 들을 수 있겠습니까? 많이 외우면 다 들립니다. 그럼 그럴 것 같죠? 근데 다 못 외우시면 절대 안 들리는 것 중에 한 개고 우리 반에 토익 공부하는 친구들 양심 선언을 쌤 자꾸 해보라는 이유가요. 이런 문장도 제대로 해석을 못하는데 이게 어떻게 들리겠노? 토크의 회담이라는 뜻도 모르고 또 근데 브레이크다운에 회담이 결렬되다 뜻도 있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들리겠습니까? 사운드는 들리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 못 알아먹겠죠. 그죠? 그 다음 우리는요 다운이 완전히 뜻인가 보세요. 완전히 깨졌으니까 뭡니까? 고장나죠. 이것도 보세요. 클로즈는 문 닫는 거죠. 가게가 완전히 문 닫으니까 선생님 뭐라 합니까요? 여러분들 이게 밤에 늦어서 문 닫습니까? 아니면 가게가 사업을 그만두는 겁니까? 사업을 그만두는 거죠. 문 닫는 종류 아시겠죠? 그래서 쌤이 속 사라지더라도 다운이 나오면 아래로 해보고 안 되면 뭘로 해보라고 쌤이요? 완전히 뜻으로 꼭 해보세요. 됐습니까? 이것도 정말 좋죠. 한때는 이 의미가 이 거리에 가게가 있었다 해보세요. 여러분들 과거에 뭐였었으니까 뭐습니까? There was입니까? There used to be입니까? There used to be. 지금은 이다 아니다 갑니다. There used to be 시작. There used to be a shop on this street. 그런데 왜 이렇게 됐어요? 그다음 갑니다. 예 시작. It closed down a few years ago. 몇 년 전에 문 닫은 겁니다. 이해가시죠? 그다음 갑시다.
그러면 여기다 별 딱 치시고, 여러분들 쌤 얼굴 감겠죠? 쌤 보십시오. 우리 반도요, 그 되게 저기 있죠. 마음 아플 때가 있잖아요. 근데 마음 아플 때가 어떨 때 마음이 아프냐면, 이게 나를 믿고 있는 사람을 실망시키고 나면 되게 기분이 안 좋죠. 왜 그러면 마음이 아픈 게 뭔지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막 되돌리고 싶죠. 쌤도 그럴 때 좀 있었습니다. 몇 번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쌤이 뭐라 합니까? 다시는 나를 실망시키지 말라 그럴 때 우리 반이 이 수거적인 표현이 없는 친구는 어떤 생각하시냐면 실망시키다 하면 뭐가 생각합니까? 뒤로 시작하는 거 disappoint가 떠오른다. 여러분들 그런데 let 동사랑 down이라는 부사를 쓰고요. 그 다음에 뭐를 쓰게 되면 요런 미를 중간에 집어넣죠. 당연히 미가 중간에 들어간다. 왜요? 쌤이 동사, 대명사, 부사 그랬잖아요. 그러면 무슨 뜻이게요? Don't make me disappointed. 즉 실망시키지 마십시오. 즉 실망시키다 할 때 let me down 씁니다. 아시죠? 야, 니네 엄마 실망시키지 마라 해보세요. Don't let her 홀로 바꿔보세요. Don't let her 시작. Don't let her down. 나 실망시키지 말래 해보세요. Don't let me 시작. Don't let me down. 그렇게 시작하는 노래도 있는데 팝 중에 그죠? 그러니까 Don't let me down이라는 노래 쓰죠. 여러분들 그런데 이런 건 쌤 뭐라고요? let도 알고 down도 알고만도 붙여넣게 모르죠. 공부 안 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회화에서도 쓰시고 토익 리스닝 시험도 대박 내시고 아시죠? 나 실망시키지 마세요. 그래서 don't let me 시작. don't let me down. 자 있죠? 그 다음에 이런 거 한번 해보십시오. down 대신에 이런 거 있죠. 나를 방 안으로 여러분가 저가 안에 못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럴 때 여러분들 in이 무슨 뜻도 있다고요? 부사도 되죠. 그렇습니까? 해보세요. Don't let me 시작. Don't let me in. 저를 밖으로 내몰지 마세요. 해보세요. Don't let me 시작. Don't let me out. 그래서 이거 다 부사 이렇게 쓸 수 있는 것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의 여러분들 관건은 뭐라고? 동사랑 부사랑 뭉쳐서 새로운 뜻이 나온다. 됐죠? 여러분들 그러면 다시 갑니다. 싫어하지 마세요. 오늘 공부를. 쌤 뭐 걱정한지 아시겠죠? 쌤도 어릴 때 공부할 때 그때 하기 싫어했던 것 같아요. 근데요, 이걸 해야 영어를 잘합니다. 자, 그 다음 거 볼까요? 그러면 여기 별 쳤는 이유가요. 우리 학생들 잘 모르시는 거라서 쌤이 해놨고요. 그럼 보세요. 금마는 너를 절대 실망시키지 않는다. 해보세요. He will never 시작. He will never let you down. 자, 있죠? 여러분, 그 다음에 turn down에 별 치십시오. 우리 토익 시험에서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뭐면서 거절하다 할 때 동사 알로 시작한 거 뭐가 떠오릅니까? 알로 시작한 거 refuse 떠오르죠? 여러분들 그런데 여러분요 토익 시험 치면 항상 refuse 동사 말고 뭐도 많이 납니까요? 거절하다 할 때 turn down을 정말 많이 쓰죠. 그럼 쌤은 어떻게 해보세요? 제가 하는 말 거절하지 마세요. 보세요. Don't turn me 시작. Don't turn me down. 아시죠? 여러분들 섭니까? 쌤이 별을 한 개 주고 싶고요. 여러분 write down은 쌤이 안 써도 압니다. 여러분요. 필기해놔라 필기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습니까? Write it down 그죠? 발음을 갖다 하죠. Write it down. 제가 써놨어요 선생님. 저 필기해놨거든요. I wrote it 시작. I wrote it down. 딱 외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그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볼까요? 140. 오란요. 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up이 나오면 쌤이 뭘 해보라고요? 처음에 위로 그다음에 뭡니까? 그 다음에 위로란 뜻이 안 맞으면 쌤이 뭘로 해보라고 지금 말씀드렸습니까? 완전히 뜻으로. 그럼 거기 한번 들어보세요. 참 재밌습니다. 우리 반 머릿속에는 여러분들 이런 거 있죠. 선생님도 공부할 때 마찬가지인데 우리 반 나타나다 그러면 뭐가 떠오르세요? 오히려 여러분가 금마가 나타났다 해보세요. He 시작. He appeared. 자 있죠? 이렇게. 여러분들 근데 참 신기한 건 뭔지 아세요? 원어민은 사실은 appeared가 틀린 건 아니지만 이거 잘 안 쓰고요. 뭐만 씁니까요? 그러면요. come up 이렇게 쓴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그래서 이게 우리가 좀 힘든 부분 중에 한 개입니다. 여러분들 나타날 때. 근데 우리가 이게 상체만 왔는 게 아니겠죠? 완전히 왔는 거니까 나타났다 뜻으로 쓰는 거예요. 또 뭐라고 하면요? show up이죠. 됐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것도 아셔야 되는데 여러분 과거로 해볼까요? 해보세요. 금마가 나타났다 해보세요. He came 시작. He came out. He showed up. 됐죠? 여러분들 우리가 요거 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1번 문장은 여러분들 보시면 우리 반이 나타나다 혹은 뭘합니까면요 우리 다가오다 그럴 때 여러분들 보세요. come, 여기서 approach 나와 있습니다. go up, come up, walk up을 쌤이 다가가면 뭐요? go up, 다가오면 뭐요? come up, 걸어서 다가오면 뭘합니까면요 걸어서 가면 뭐요? walk up. 여러분들 to 다음에 장소명사 쓴 거 너무 당연하고요. 우리 반 그다음 catch up하고 그다음에 keep up하고 나오는데 여러분들 요거는 여러분들 쌤이 그림이 있을 것 같아. 자, 옆에 연습 문제가 오란요 좋은 게 있습니다. 근데 쌤만 보게 되면요. 얼마나 얘 보니까 어때요? 톰이 뒤처지다가 톰이 빨리 달려서 입마들하고 뭐 합니까요? 얼마나 얘들을 따라 잡았죠. 여러분들 얘들을 쌤이 따라 잡으면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요. 개첩이더라고요. 여러분들 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들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뭘 합니까? 그러면요. 다시 여기가 이 선두 그룹을 인마가 따라잡다 뜨실 때 뭡니까? 개첩이 되고, 그러면요. 그 다음 거 보니까 뭐야? 그러면요. 보조를 맞춰서 이렇게 뛰는 게 뭡니까? 그러면요. 킵업이 됩니다. 왜? 킵이요. 우리 보통 보면 유지하다 동사입니까? 그러면 킵업이 드는 뭐라고 세며? 보조를 맞춰서 여러분들 뭐든지 하는 것이고, 캐첩이 드는 뭘 합니까? 그러면요. 따라잡는 거고 이렇습니다. 아시죠? 근데 두 개도 먼저 많이 챙겨합니다. 그러면 요거 보니까 어때요? 그 여자가 왔죠? 여러분들 그럴 때 참 신기한 것은 우리는 걸었다 할 때 워크만 쓰는데 여러분들 얘들은 워크 씁니까? 워크 없습니까? 워크. 제가 그 얘기는 많이 드렸던 것 같습니다. 한 50분 힘들고 나면 좀 낫습니다. 아시죠? 여러분들 그래서 얘들이 참 부사 쓰는 것을 좋아하는구나. 우리랑 말 쓰는 그 필이 좀 다르구나. 우리가 느껴주시고 그러고 나서 선생님 시험 문제는 얼마나 한번 볼까요? 한번 보십시오. 개첩이는 누구를 따라잡는 것이고 여러분들 킵업이는 뭐라고 세며 보조를 맞추다. 토익 파트 5에서 정말 많이 나오고요. 여러분들 7에서 많이 나오고 You are doing well. 니 잘하네 하고 났습니까? 계속 그렇게 보조를 맞춰서 잘해봐라 할 때 뭔가 수거시험 진짜 많이 나죠. Keep it up 이렇게 얘기하죠. 계속 잘해래 해보세요. Keep it 시작. Keep it up. 여러분들 잘했고요. 그 다음 B번의 별치입니다. 여러분 선생님이 지금 하는 속도를 싫어하시면 안 돼요. 왜요? 여러분들 의미가 충분하게 개념은 잡았으니까 이제는 속도전인 겁니다. 되죠? 정신없이 따라 쓰십시오. 그럼 잠이 좀 안 올 겁니다. 여러분 셋업은 뭐예요? 완전히 설치하다 뜻이기 때문에 설치하다 할 때 우리가 토익 파트 3, 파트 5 시험 문제 진짜 많이 나오죠. 우리반이 왜 이런 거 노조를 만들고 회사를 만들고 사업체나 시스템을 만들다 할 때 우리 설치하다 세우다 할 때 동사 뭐 쓰는 거 좋아합니까? establish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그래서 바로 establish. 그런데 우리가 establish를 두 단어로 따가면 뭘 합니까? setup이죠. 그러면 본문에 토익 시험 칠 때도 토플도 마찬가지 본문에는 establish가 나왔어요. 그래서 조직체를 설립해 보세요. establish이죠. establish an organization. 여러분들 근데 정답에는 뭘 합니까? 다음 글은 무엇에 대해서 설명합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establish 쓰겠습니까? setup 쓰겠습니까? setup. 그래서 우리 이 공부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시죠? 자극을 좀 받으시고요. 얘 좀 재밌죠? 쌤이 이거 보니까 뭐예요? 허비, 취미나 스포츠나 활동 같은 것을 갖다가 취미 삼아서 시작하다 할 때 뭘 합니까? 쌤이 요 이 땅 하는 개념에 뭐를 말씀드렸습니까? take up. 과거니까 뭐예요? took up. 우리 반에도 사진을 취미로 찍는 분 많이 계시죠? 골프를 친다든가. 얼른 해보세요. 로라 시작. 로라 took up photography a few years ago. A few years ago 몇 년 전에 로라가 사진술을 뭐로? 취미로 시작했습니다. She's not professional. 프로가 아니고요. 그냥 아마추어로 취미 삼아 시작했고 She takes really good pictures. 근데 아마추어인데도 진짜 사진 잘 찍을 때 동사 take 쓰고 있습니다. 우리 반요 이런 문장들 정말 좋죠. 여러분들 싹 쌓아놓으십시오. 우리 반이 어디 가셔서 내가 여러분들 몇 년 전에 취미로 사진 찍기 시작했다. 우리반 다들 왜 무슨 카메라 많이 가지고 다니시대요? 우리반 같이 해보세요. I took 시작. I took up. 여러분들 자기 얘기해보세요. I took up 시작. I took photography a few years ago. 회하실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해보세요. I took up 시작. I took up photography a few years ago. 잘 쉬었습니다. 이건 좀 그렇죠. 근데 진짜 잘 찍는데 이건 좀 부끄럽네요. 자, 그럼 갑니다. 그다음, 여러분요, grow up에 쌤 동그라미 치고 별 치는데, 여러분들 up이란 것이 뭐라고요? 우리랑 grow가 여러분들 자라답니다. 그런데 뭐예요, 여러분요? 완전히 여러분들 미가 자라서 어른이 되다 할 때 grow 없습니까? grow 없습니까? grow 없습니다. 아시죠? 여러분들 미가 미가 챙겨주시고 쌤이 하나 구별시켜 줄게요. 쌤 봐요. 이런 것도 되게 재밌는 거가 쌤이 지금 오늘 하는 거 보니까 어때요? 이런 말을 하려면 이런 단어를 써야 된다. 여러분들 그게 키포인트인데 우리반이 grow 동사의 3단면 한번 해볼까요? grow 시작. grow, grew, 그 다음 뭐라고 합니까? grown. 잘했죠? 여러분들 이렇게 잘하셨는데요. 여러분 잡으십시오. I 쓰고 나서 여러분들 미가 grow 이렇게 썼어요. 우리 기초복화에서 아랫게 뭐라 배울게요? 해보세요. I grow 시작. I grow crops 이렇게 썼어요. 이때는 여러분들 얘가 뭐예요? 무엇을 재배하다. 그렇지. 여러분들 얘는요 지금 VT다 타동사인 거예요. 그래서 곡물이란 뜻이 crops 아닙니까? 곡물을 재배하다 뜻일 때는 그냥 grow up입니까? grow입니까? grow를 쓴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근데 그거 말고 내가 자라나다 할 때 뭐 쓴다고 세면 grow입니까? grow up입니까? grow up. 그러면 우리 반이 회화반에 가셨거나 독해반에 가셨거나 아니면 리스닝 반에 가셨을 때 grow랑 grow up은 같다 다르다? 완전히 다르다는 걸 아시고 덤비셔야 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 반이 자라나다 할 때 어른이 되다 할 때 뭡니까? grow입니까? grow up입니까? grow up. 그러면 우리 반 내가 자라났다 해보세요. 과거 갑니까? 해보세요. I grew 시작. I grew up 이렇게 쓰죠.
여러분들 근데 쌤이 더 기똥찬 얘기를 해볼까요? 우리 교재에 참 재미가 재밌는 게 나오던데요. 얼마니 쌤 볼까요? 여러분들 bring 동사가 뭡니까? 가져오다 동사입니까? 근데 얼마니 bring up이란 게 뭐냐면 여러분들 누구누구를 키우다 뜻입니다. 근데 내가 어른이 됐다는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들 내가 키웠다는 얘기입니까? 키움을 당했는 겁니까? 키움을 당했는 거죠. 그래서 이거랑 똑같은 말을 때릴 때 쌤 더 잘 써볼까요? 공간을 좀 확보하고. 그래서 잘 보십시오. 쌤이 오늘 공부는 누구라도 공부해도 상관없는 거가 이거는 쉽고 어렵고의 문제가 아닌 거죠. 좀 더 노력하고 안 하고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I grow crops는 뭐예요? 곡물을 재배하다 뜻이고, 그 다음에 I grow up은 뭐냐면요, 내가 자라는 것이고 어른 되는 것이고, 아시죠? 그런데 세 말은 일반요 bring이 있습니다. 근데 bring up은요 누구누구를 키우는 겁니다. 근데 쌤이 어른이 됐다는 얘기는 내가 키운다는 얘기입니까? 키움을 당했습니까? 키움을 당했죠. 대답 능동입니까? 수동입니까? 이걸로 쓸 때는 수동. bring의 3단입니다. bring 시작. bring, brought to brought. 그래서 의미가 I was 그러면서 brought up. 우리 반에도 이런 분 계시죠? grew up 과거로 그죠? 같은 말. 할머니가 키우는 삶이죠. 엄마 아빠 일하시면 내 할매하고 살아가 사투리를 많이 씁니다.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럼 보세요. I was brought up by my grandmother. 이렇게 쓰시는 겁니다. 아시죠? 여러분들 그리고 이거 보니까 기초복화 친구들 뭐가 기억납니까? 저는 촌에서 자랐습니다. 해보세요. I grew up 시작. I grew up in the country. 여보세요. I was brought up 시작. I was brought up in the country. 이거 아시죠? 이거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쌤 이거 왜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지 아세요? 잘 구분 못하는 학생이 진짜 많습니다. 아시죠? 근데 왜 책이 노트가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요 쌤이 또 재밌는 얘기 해볼까요? 야, 철 좀 들어라. 이렇게 딱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래서 나이값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야 니는 이러면서 이거 아세요? 나이값 좀 해라 해보세요. 쌤한테요. 해보세요. 무슨 말인지 해보세요. Act your 시작. Act your age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의 나이를 행동해라 이럽니다. 진짜 말씀 해보세요. Act your 시작. Act your age. 나이값 좀 해라. 그 말고 철 좀 들어라 제발 좀. 의미가 그럼 뭘 합니까요?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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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나서 뭘 합니까? Grow up 이래요. 여러분들 그거처럼 아시죠? 그렇습니까? 어른 좀 되거라. 여러분들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시죠? 그래서 다 책임 들어갑니다. 그러면 왜 이런 거 있죠? 나는 촌에서 자랐다. 다시 해보세요. 과거로 I grew up in the 시작. I grew up in the country. 그리고 쌤한테요. 너 철 좀 들지 해보세요. Grow 시작. Grow up. 또요. 여러분들 쌤한테 나이값 좀 하지 해보세요. Act your 시작. Act your age. 그죠? 알만 재밌고 모르면 황당하고 이런 겁니다. 이런 것은 요거는 이쁘죠. 여러분들 책임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요까지 쌤 정리 때리고 여러분들 보십시오. 그래서 140을 보도록 합니다. 140 여러분들 딱 보니까 그룹에서 우리가 어른이 되다 자라다 쓰고 있는데 여러분 얘는 뭐예요? 아이를 뭐하다? 키우다 뜻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요거 토 시험 나왔었습니다. 아기를 키우다 할 때 여러분들 raise의 동그라미 주시고 또 여러분들 look after a child 아기를 돌보다 뜻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선생님이 요거 보니까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보세요. 그녀는 자라남 당했다. 키우짐 당했다. 보세요. 주가죠. She was brought. 시작. She was brought up. 할매에 의해서. 즉, 우리가 우리가 조부모에 의해서. by her. 시작. by her grandparents. 영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요런 겁니까? 기본기를 꼭 챙겨놓도록 하시고. 그 다음 거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 백업은요, 뜻이 몇 가지입니까요? 세 가지 쌤 적어줍니다. 그러면 백업이 제일 먼저가 뭡니까? 그러면요. 야, 네가 내 좀 백업해도 이러면 뭐야? 그러면요. 지지해달라는 얘기죠. 그러면 여러분 예문 보십시오. Will you back me up? 그러면 백업입니까? back me up입니까? back me up 아시죠? 야, 너 will you back me up? 만약에 내가 조동사 할 때 우리도 보통 이거 있지 않습니까? 어시스턴트 해달라고 하고 뭐 이렇게 했습니까? 쓰리 후크로 이렇게 그런 말 씁니까? 맞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야, 내가 이런 말 하면 니네가 나 지지해줘야 돼? 여러분들 응원해주면 여러분들 그럼 보세요. Will you back me up? 야, 너 나 좀 지지해줄래? 서포트 해줄래? If I 조동사 할 때 If I tell the police what happened? 여러분들 경찰에 내가 무슨 일이 발생했는지 말하면 여러분들 저 겸이가 너 나를 좀 지지해 줄 수 있겠니? 라고 얘기하죠. 여러분들 그거 말고요. 우리는요 정말 많이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예요? 백업 했습니까? 쌤한테 그러대요. 복사해 두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make a copy 잘 아시죠? 그러니까 make copy. 여러분들 그러고요. 우리는 쌤 고 백월드에 동그라미 치고 여러분들 쌤 볼까요? 공부할 거 많다 그죠? 쌤 봐요. 우리는 영 공부할 때 참 공부할 게 많다는 얘기가 얼마나 WARD 여러분들 워드가 들어가면 무슨 뜻입니까? 방향형자입니다. 항상 여러분들 그러니까 앞방향이 뭐야 그러면요? forward 아닙니까? 맞죠? 뒷방향이 뭐야 그러면요?
backward 아닙니까? 염두에서 항상 어때요? 이렇게 앞방향을 보면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죠. 염두에서 학수고대 하고 있죠. 막 기대하고 염두 앞방향으로 이렇게 기대하는 사람을 합니까? look forward to ing가 나온 것이죠. 아시죠? 여러분들 그러면 backward는 뭐예요, 여러분요? 뒤로 여러분들 말이에요. 아시죠? 여러분들 했습니까? backward가 여러분들 뒤로죠. 그러면 여러분요 쌤한테 뒤로 이렇게 후진하세요. 뒤로 가세요. 뒤로 할 때 뭘 합니까? go 시작. go backward 이것이죠. 근데 go backward 쓰기도 하고 오늘 배우는 건 뭐 합니까? back up 아시죠? 양인들 하는데 지 혼자 못 놔두고 이러면 좀 그렇죠. 여러분들 그죠? 그 다음에 우리 반이 toward는 뭐라 합니까? 쌤이요? 누구누구에 대한이란 뜻이에요. 그죠? 여러분들에서 너에 대한 나의 방향성인 거죠. 여러분들에서 방향에 여러분들 word를 쓴다라고 얘기하고 어제 여러분들 살짝 눈치채셨습니까? 여러분 발음 같아서 attitude가 여러분들 태도입니다. 인생을 방향을 여러분들 인생에 대한 나의 방향성이죠. 그죠? 태도. 그러면 attitude 다음에 여러분들 이거 토익 파트 5 시험 문제 무조건 toward 나오게 돼서 왜요? 인생을 대하는 나의 태도였어요. My attitude 시죠. My attitude toward life. 이것이죠. 여러분들 이렇게 그러면 word가 들어가면 쌤 뭐라고요? 방향형자다. 그러면 이겁니까? 여러분들 책임 들어가시고 그다음에 쌤이 지난번에 토익 리스닝 시험에 이런 게 나왔었어요. 쌤 기총법 때도 말씀드렸는데 뭐 이렇게 좋습니까? 여러분들 이게 탐이라 칩시다. 탐이 지금 모자를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거꾸로 쓰고 있습니까? 앞방향으로 쓰고 있습니까? 앞방향으로 제대로 쓰고 있죠? 여러분들 그럴 때는 이렇게 들어갑니다. 보세요. 얘가 모자를 쓰고 있다. 보세요. He's wearing 시죠? He's wearing a cap. 그죠? 베이스볼 캡을 쓰고 있는데 여러분 똑바로 오니까 뭘 합니까요? 앞방향으로 forward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 탐이요. 여러분들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모자를. 그죠? 근데 그러면 거꾸로 해보세요. 뭐라고 쓰면? backward. 근데 쌤 답답한 것은 어학연수를 그렇게 갔다 와도요. 여러분들 이거를 묘사를 못하나를 쌤 진짜 많이 봤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뭐든지 머릿속에 개념을 학습으로 극복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묘사해보세요. 얘가 모자 거꾸로 쓰고 있다 보세요. He's wearing 시죠. He's wearing a cap backward. 자, 있죠? 여러분들 챙겨주시고 그냥 갑니다. 그러면 쌤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요. 여러분들 백업에 대한 단어를 여러분들 세 가지 표현으로 보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교통수단에서도 백이 많이 나옵니다. 백업이 무슨 뜻이었습니까요? Cars are backed up 했습니까? 꽉 막히다 동사입니다. 꽉 막다. 그러면 차들이 꽉 막혀 있습니다. For a mile, 1마일 동안 여러분들가 at the entrance 입구에 어디로 가는 입구입니까? 스테디움 가는 입구에. 여러분들 그리고 토익에서 쌤이 입구라 그럴 때 entrance입니까? entry입니까? entrance 여러분들 해야 됐던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여기서 단어 다 아셔야 되고 그다음 이번에 토익 파트 5의 대박 문제가 나왔었어요. 우리는 뭐든지 끝나면 뭐요? end죠. 근데 지금 쌤 쓰는 거 end입니까? end up입니까? end up. 그래서 무슨 수고를 이끌냅니까? 얘가요. 결국 삐리리 하게 되다 뜻입니다. 이거 어디에서도 많이 났습니까? 말하기 패턴반에도 결국 저는 그 남자와 헤어졌어요. 그때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end up 다음에 투부정사입니까? ing입니까? ing 이것도 쉬운 문제 많이 나오고 여러분들 결국 뭐만 하게 되다. 그러면 예문 보도록 합니다. 이해 한번 볼까요? I couldn't find a hotel. 내가 호텔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거 보세요. ended up 시작. ended up sleeping on a bench. 그죠? 벤치에서 결국 잘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디에서요? at the station 역에서. 그래서 end up 다음에 투부정사입니까? ing입니까? end up ing. 시험 문제 파트 5 기출이었습니다. 아시죠? 체험 들어가시고 기법은 쌤이 얘기 안 해도 우리는 잘 아실 것 같아요. 그러면 3번의 별. 우리는 메이크업이 뭐라고 쌤이요? 무엇을 구성하다 뜻입니다. 근데 쌤 지금 메이크업입니까? be made up of입니까? be made of 같은 경우에는 구성하답니까? 구성되어지답니까? 구성되어지다인데 쌤은 지금 얘랑 예문을 다 볼 겁니다. 왜요? 시험 문제 진짜 많이 나옵니다. 잘 보세요. 그리고 다들 토익 파트 5에서도 여러분들 기출되는 것이다. 쌤 얘기합니다. 그럼 보세요. children, 아이들, 우리는 나이에서 16세 이하는 뭐라 그럽니까? 전치사 뭐 쓴다? under. 16세 이하의 아이들 같이 해보세요. children 시작. children under 16 make up. 그럼 뭐야? 그러면 16세 이하의 아동이 구성합니다. 뭐를요? The half of population of the city. 그 도시의 인구의 반을 구성한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그 다음 쌤이 또 하고 싶은 말이 공기는요 구성합니까? 산소와 질소로 구성되어집니까? 구성되어지죠. 그래서 뭐뭐로 구성되어지다 할 때 수거시험 뭐를 많이 들어봅니까? be made up of 정말 많이 나오죠. 근데 그러면 여러분 같이 이 문장 죽어볼까요? air 시작. Air is made up mainly of nitrogen and hydrogen. 아시죠? 그래서 질소와 산소로 이루어진다. 이겁니까? 근데 그 다음
여러분들이 4번 보도록 합니다. 여러분들미가 4번 같은 경우에는 쌤 얘기 안 해도 알겠는데요. 올반 차지하다 할 때 아까 쌤 뭐 했습니까? 예문에 테이크업입니까? 테이크업입니까? 테이크업. 올반 그러니까 화가 나죠. 그럼 취미 삼아 시작하다 할 때도 뭐야? 테이크업. 그 다음 몇 프로를 차지하다 할 때도 뭐야? 그러냐? 테이크업. 정말 잘 하셨죠? 그러면 올반 이거 끊을게 할 때 쌤이 어떻게 써야 됩니까? was taken입니까? was taken up입니까? was taken up. 잘 했죠? 그 다음 갑니다. 쌤이요. turn up. show up. 나왔죠? come up. 다 무슨 뜻이 나올 수 있다? 나타나다. 그래요. 근데 그 다음에 여러분들 마지막에 6번도 보니까 우리가 뭐든지 사용하면 뭐예요? use. 근데 다 써버리면 뭐예요? 완전히가 들어가면 up이 들어가면 되죠? 그러면 쌤 제가 치약 같은 거 어때요? 여러분요? 사용하면 use지만 완전히 다 사용했어요. 딸딸 끓여서. 그러면 use입니까? use up입니까? I used up. 이렇게. 이런 거 정말 잘하시면 기분 좋습니다. 여러분들 그죠? 원어민 회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겠습니다. 그 다음 거로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연습 문제 보니까 여러분들 140-2번에 별을 때릴 수밖에 없죠. 별 때리시고 그 다음 것도만 보십시오. 140- 아이고 여러분들 2번에 별 치시고 여러분들 3번 또 그러면요 140- 다시 그러니까 연습 문제 140-2번에 여러분 별 치시고 140-3번도 별 치셔서 연습 문제 한번 여러분들 풀어보도록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연만 보고 4번 한번 보세요. 140-2번에 People often ask children what they want to be. 여러분들 사람들은 흔히 아이들한테 물어보죠. 여러분들 뭐라고요? 니 크면 뭐 될래? 정말 많이 물어보죠. 여보세요. What they wanna be 시작. What they wanna be. 그들이 자라났을 때 when they 시작. When they grow up. 어른 되면 뭐 되고 싶나 할 때 어른 되다가 새 뭐요? grow입니까? grow up입니까? grow up. 잘다. 여러분들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쌤이 141번도요. 여러분들미가 하나 딱 보고 싶은 거가 얼반 보니까 얼반에 토익 공부를 좀 했던 친구들은 어떤 생각이 떠오릅니까요? come up입니까? 쌤 come up with입니까? come up with 시험 문제 진짜 많이 났던 거 기억나세요? 그러니까 참 이게 그렇죠. 영문법 공부하시고 나서 기초 토익이나 토익 문제풀이반에 한 번만 가셔서 이런 시험 문제를 한번 우리 반이 부딪혀보면 쌤님 지금 하는 특강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 한 번도 안 겪어본 친구는 어떻습니까요? 너무 많고 지겨워 이런 생각하는데요. 우리 반 캐보니까 몇 장이게? 9장. 그러니까 9장을요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보시다 보면 자기 거 다 되게 돼 있습니다. 열심히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슬럼프 타는 날은 그냥 연습장이나 노트 예쁜 거 펴놓고요. 질 잘 들어있는 볼펜으로 자꾸 써보세요. 입으로 읽으시면서. 그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죠? 그러면 원어민처럼 될 수 있고 듣기 귀가 뻥 뚫린다 이 말입니다. 쌤 말은. 그러면 요게 해당되는 것을 쌤이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이 조금 브레이크 가지고요. 여러분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41이 뭐예요? 여러분요? 149까지가 142까지가 마지막이거든요. 그래서 요 두 페이지는 별로 여러분들 공부할 거 없거든요. 그래서 쌤이 요거는 다음 시간에 간단하게 하고 앞으로 넘어갑니다. 쌤이요. 앞으로 싹 넘어가면 대박 치는 게 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30 여러분들이가 4부터 쌤이요. 스피드 내면서 다시 한번 쫙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그렇게 하고요. 쌤 한번 보실까요? 첫 시간이기 때문에 쌤이 여미가 수동태에 대한 개념 잡는데 시간을 좀 할애를 할 수밖에 없었고요. 근데 집 하셔서 연습 문제가 훨씬 더 좋습니다. 여러분들 꼭 연습 문제 가지고 푸셔서 쌤이 금방 뭐라고 팁을 드렸습니까? 슬럼프 탈 때마다 한 번씩 적으세요. 104 어디서부터? 134부터 141까지. 쌤 무슨 말인지 갑니까? 그러다 보면 진짜 다 외워져요. 어학연수 갔다 온 친구들 중에서 쌤 지금 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 반 지금 하시는 거 저거 모르는 친구 진짜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게 한 돈 1,000만 원 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쌤이 꽁 때린 게 아니고 진짜 그래요. 근데 거기에 맞춰서 복습을 좀 열심히 해오십시오. 쌤 말씀드리고 인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을 이어서 하겠습니다. Have a good day. See you.